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연일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비리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가 관심입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서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검찰 진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김성태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재명과 쌍방울, 이건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폭발성이 강한 것이, 이게 지금 미국 주도로 유엔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 온 북한에 대한 제재, 북한 핵에 대한 제재, 그 부분을 위반한 것이어서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태가 많은 진술을 했는데, 이 이전에 지금 이재명이 검찰에 또 소환을 받고 주말에 나가겠다. 주말에는 장외 투쟁을 하겠다. 장외 집회도 열겠다. 윤석열 정부 퇴진, 검찰 독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에 나와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진술서만 내고. 또 2차 소환에도 주말에 나가겠다.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제 장외 집회까지 열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검찰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쪽에 소위 개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없으면 민주당은 쪼개진다. 지리멸렬해진다. 대안이 없다. 또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검찰 독재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의 개인 비리를 가지고 장외 집회도 열겠다. 검찰에 출석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주말에 가겠다. 진술도 하지 않고 제대로 뭐하러 검찰에 나왔는지, 출석을 했는지, 이런 이재명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FC 부분부터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이 급할 건은 없습니다. 이제 김성태까지 모두 검찰에서 불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민주당과 국회의 방탄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서 따박따박 짚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남FC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 이건 구속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을 쳐야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고 국회에 나와서 성남FC와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혐의를 국민 앞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로 부결될 겁니다. 그래도 검찰은 자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별 내용이 없어서 구속영장을 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소환에서 이재명의 주말에 나가겠다 하는 걸 모두 들어줬다면, 이제 2차 소환에서는 날짜를 2개를 줘서 이제는 확정을 짓는 겁니다. 아니면 나올 필요 없다. 나오기 싫으면. 나와도 검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재명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이 또 소환 조사에 주말에 나가겠다. 주말에는 장외 집회도 열겠다. 이런 태도를 검찰이 더 이상 용납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짚어두고요. 김성태가 이제 검찰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9년에 북한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800만 달러를 전달을 했는데 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 달러는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5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계속 김정은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문재인이 당시에 2018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는 방북 명단에 넣고 이재명은 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여기에서 빠지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화영을 시켜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이죠. 지금 쌍방울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화영을 시켜서 방북을 추진을 했다.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김성태가 북한 측에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측에서는 이재명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뭐 헬기도 띄워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500만 달러를 달라라고 하니까 김성태가 300만 달러로 깎았다라고 합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리호남에게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전체 800만 달러를 2019년에 북한에 준 것은 전부가 이재명을 위해서 준 겁니다. 이재명이 경기도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하는 것도 대북 사업한 것도 자신의 대선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500만 달러를 줬고 이제 또 북한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이재명이 직접 방문하는 이 비용조로 300만 달러를 더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김성태가 모두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재명이 뭐 김성태와 술을 먹다가 통화를 한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밑자락을 깔아놓은 거죠. 이제 자신의 말을 뒤집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김성태가 북한 측 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는 자신이 앞으로 도지사에도 출마하고 또 대선에도 출마하기 위해서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또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다. 이런 뭐 업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악용을 하기 위해서 대장동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 대북 사업은 부지사인 이화영을 중간 매개로 해서 이화영은 쌍방울에서 사회이사도 지내고 쌍방울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쌍방울 측에 도움을 얻어서 돈의 지원을 받아서 대북 사업을 벌이고 북한 방문 계획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이재명의 대선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었다. 북한 쪽의 부분은 쌍방울이 모두 맡았다. 쌍방울이 모두 대납을 하고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성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진술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진상에 대해서 오늘부터 재판이 열립니다. 정진상이 그 정치자금, 선거 자금을 받은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 돈을 누구를 위해서 받았느냐? 이재명을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재명 선거를 위해서 받은 것인데 그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제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또 정진상도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 부분이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이 급할 것은 없지만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충분히 나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또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주말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장외 집회까지 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지금 방탄국회에 대해서 검찰이 이재명을 뭐 구속영장을 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방탄국회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을 계속 넘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이재명의 이런 많은 비리가 있는데 이재명은 저런 식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검찰 독재라고 하면서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 정치 보복을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 확실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방울이 김성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이 대북 사업, 북한 방문 이 추진하려고 한 이 많은 비리들이 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엇갈립니다. 한 번은 김기현이 1위를 했다가 한 번은 안철수가 1위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이게 지금 누가 이기겠느냐? 지금 누가 유리한 것이냐?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입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여론조사와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참고로 해서 10에서 15%는 적어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적극적인 지지층, 또 당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김기현 대세론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기현이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좀 앞서 있을 것이다. 적어도 10에서 15% 정도는 훌쩍 앞서가고 있을 것이다. 당선 가능성은 지금 2배 가까이 나온 기록도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그 기록, 지난 전당대회에서 7대3으로 치러졌지만 거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가 있었고 당원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보면 김기현 대세로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컷오프를 정하게 됩니다. 3명에서 4명으로 컷오프를 하는 걸로 정하게 되고 이제 2일에서 4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당대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모두가 인정을 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기현과 안철수가 정말 팽팽하게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금 여권의 앞으로의 전망, 비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밝히고 격렬하게 대결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후끈 달아올라야 한다. 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제 대권 주자인 안철수와 대권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기현 누가 적임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형이라고 하는 김기현과 대권 주자인 안철수 누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적합하냐. 김기현은 소위 윤심을 업었다라고 하고 있고 안철수도 뭐 친윤이다라고 하는데 안철수에게는 나경원의 지지표도 상당수 또 유승민, 이준석의 지지표도 상당수가 가 있다. 그래서 안철수는 또 여전히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고 있다. 안철수를 믿어도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대권 후보, 대권 주자면 언제나 갈등은 일어났습니다. 노무현 때 정동영이 그랬고 이명박 때 박근혜가 그랬고 박근혜 때 김무성이 그랬습니다. 자기 정치는 하게 됩니다. 대권 주자로. 어제 김기현은 자신은 다음 대선 출마 마음을 접은 사람이고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가장 공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가 김기현도 울산시장 재임 시절에 대권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생각해보면 나경원 사태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안철수 쪽으로 지지율이 올라갔다. 나경원 지지하는 소위 나경원에 대한 강성 지지층이 김기현이 밉다, 안철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강성 지지층도 김기현 주변에 있는 윤핵관이 밉지만 안철수 주변에 지금 들러붙고 있는 또 유승민, 이준석 저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준석 그 지긋지긋한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그 판단들을 해가면서 이제 전당대회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는 자신이 대권 주자다.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자기 당으로 만들 수가 있다. 안철수 당으로 만들 수가 있다. 공천에 있어서 안철수 자기 공천을 할 수가 있다. 안철수 주변에 뭐 이준석, 유승민 외에도 윤석열 정부와 김기현 후보 이 소위 친윤 이쪽에 발을 디딜 수 없는 많은 정치 낭인들이 안철수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 부분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개혁에서 손 떼라. 당무에서 모두 손 떼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 정치를 하겠다. 윤석열 정부와 엇박자를 내겠다. 여당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용납해주면 윤석열 정부는 뭐 총선에서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전당대회가 지나가고 나면 윤석열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여당 대표가 된다면 전당대회가 지나가고 나면 윤석열 정부는 바로 식물정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안철수 후보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대권 후보가 당권을 잡았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엇박자를 내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뭔지 안철수에게 던져진 숙제다라는 것을 짚어봅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